안녕하세요 여러분, 꿈꾸는 개화입니다. 지난번 직무 간 어떻게 협업하는지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기반으로 하나씩 세세히 짚어볼게요. 우선 시장에 따른 회사 카테고리부터 얘기할게요. 회사는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B2G, B2B, B2C 회사로 나뉩니다. B2G는 Business to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나 국제기구 등의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한국에서는 조달청이 주로 기업들에게서 뭔가를 사서 정부기관에 물건을 조달, 그러니까 나눠주는 역할을 하지만 조달청만 물건을 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탱크가 필요하다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공고를 내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B2B는 Business to Business로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이에요. 만약 내가 김밥 공장이 있는 회사인데 김밥을 잘 만들어서 편의점에도 납품하고 이마트에도 납품하면 B2B 회사인 거예요. 국내에만 제한해서 팔지 않고 예를 들면 미국 월마트에 팔거나 할 수도 있어요. B2B는 고객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는 인지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B2C는 Business to Consumer인데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소비자를 대면하고 또 개인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올리브영 같은 곳이 B2C 회사 중 하나예요.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만큼 개인에게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에게 팔아야 되니까요. 이 분류에 따라 회사가 물건을 사오고 또 파는 방식이 달라져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곤 해요. 동일 직무 담당자여도 고객이 정부냐, 회사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업무 처리 방식이나 성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CS 직군이라고 쳤을 때 B2C의 CS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콜센터 응대처럼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사람에게 반복해서 응대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B2B는 담당 고객사 직원이 한 번 이해하고 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 타입,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B2B냐 B2C냐에 따라서 동일한 직무여도 하는 업무의 종류나 일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구매 직군이라고 할 때도 B2G는 입찰 공고를 올리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들 중 가장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중에서만 뽑는 그런 공고를 올린다던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런 특수한 공고를 제외하면 대체로 B2G는 B2B나 B2C에 비해 까다롭고 싼 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B2G 납품하는 회사는 B2G로만 먹고 살기보다는 B2B에 속하면서 B2G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정부에도 납품하는 퀄리티 좋은 회사라는 어떤 프레이즈로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B2B에서는 다양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좋지만 내가 원하는 필수적인 조건만 만족하면 다른 것은 협의하거나 적당히 괜찮은 것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최상의 품질이 아니어도 가격이 합리적이면 구매한다던가 혹은 거꾸로 제일 싸지 않아도 품질이 좋으면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사관에서 자동차를 사야 한다고 치면 우리는 대사들을 수행해야 하니 차가 고급진 리무진이어야 되고 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튼튼하고 방탄 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품질도 좋고 싸야 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반면 쏘카에서 자동차를 산다면 적당한 고급스러움과 선호도를 가진 무난한 차량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유지 보수를 위한 품질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지만 최상의 품질이 아니어도 가격이나 고객,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적당한 차종을 선택하기도 할 거예요. 내가 현대자동차 영업팀 담당자라면 똑같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거라 하더라도 대사관에 납품할 때랑 쏘카에 납품할 때 중요하게 살피는 부분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어필도 다르게 할 거고 판매 전략도 다를 거예요. 대사관과 쏘카에 우리 물건을 팔았을 때 얻는 이득도 다를 거고요. 이때 입찰 공고의 규모와 공고의 종류에 따라서 RFI, RFP, RFQ 등을 내요.
RFI는 Request for Information으로 보통 기본적인 시장 조사를 할 때 쓰지만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요구할 때 RFI로 공고를 내기도 해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땅만 있고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도로 깔고 편히 살 수 있게 알아서 인프라 적당히 깔고 건물도 다 지어줘. 다 해주는 조건으로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사업 규모가 큰 경우도 RFI로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RFP는 Request for Proposal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주로 쓰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는 RFI보다는 사업 규모가 작고 RFQ보다는 큰 경우에 쓰기도 해요. RFQ는 가장 흔한 입찰 공고인데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알고 있을 때 주로 쓰는 공고예요.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도 가장 자주 올리는 공고가 RFQ랍니다. 예를 들면 책상을 사고 볼펜을 사는 등의 그런 평범한 공고라고 할까요? 똑같은 영업팀 담당자여도 입찰 공고자에 따라서 제안서를 다르게 쓰겠죠? 입찰 공고가 없어도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B2C에서는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많이 보는 바이럴 마케팅 등은 물론이고 특수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를 할 때도 홍보를 많이 활용해요.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러이러한 게 불편하잖아. 내가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물건을 만들어 봤어. 써보고 싶지 않아? 하고 꼬시는 거죠. 혹은 우리 물건 쓰면 멋진 사람이 됨? 하고 사람들을 홀리기도 해요. 그래서 영업과 마케팅 그리고 구매 직구는 환상의 콤비예요. 서로의 직무를 바꿔서 종종 이직도 하고요. 영업을 잘 하려면 마케팅 전략을 알아야 되고 구매는 홀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잘 사기 위해 영업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사거든요. A사가 B사에게 판매하고 B사가 C사에게 판매할 때 보통은 A사 영업팀 혹은 마케팅이 B사의 구매로 가거나 B사의 구매가 A사의 영업이나 마케팅으로 직무 변환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물론 A사 영업팀이 C사의 구매가 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기존 인맥이나 제품 관련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일반 물품을 구매하는 거라면 전혀 무관하지만요. 회사에 따라서는 기술 영업과 일반 영업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기술 영업이 회사에 따라서는 영업본부에 속하기도 하지만 개발본부에 속해서 내가 영업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R&D 쪽 채용 공고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구매 직군도 똑같아요. 일반 구매랑 특수 구매로 나눠지기도 하고 나누지 않기도 해요. 특수 구매직은 개발본부에 속하기도 하고요. 다시 직무 얘기로 돌아와서 고객이 RFQ를 올렸고 우리 회사 영업팀은 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중이에요. 물량을 따오기 위해서 고객 입맛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데 보아하니 초코김치는 만들어 본 적도 없지만 모카김치는 만들어 본 적이 있어서 할만할 것 같아요. 유산균도 100마리 정도는 할만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실익이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개발팀에 물어봅니다. 개발아, 너 이 조건 만족시키는 제품, 그러니까 김치를 만들 수 있니? 하고요. 개발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영업에게 알려줘요. 도전할 수는 있는데 구현 가능성이 낮다.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은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걸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이랑 회사 임원진들이 검토해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해요. 이 사례에서는 돈이 된다고 판단해서 입찰 참여를 하기로 결정했네요. 오늘도 이야기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